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30조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 설명 자료 아까 점심 이후에 국고국장님이 주셨는데 되게 저는 부족하다 봅니다. 요거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종합 국감 전에 모든 의원님들께 좀 자세히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전 앞서 질의하신 최은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내수가 어렵다. 그리고 9월 중순 이후에 특히 이제 큰 폭의 둔화가 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합니다. 최은석 의원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 부분 대안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후에 가계부채 논의하면서 별도로 세출발기금 관련된 말씀을 좀 따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까 그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박태철 의원님 질의하실 때 GDP 이제 바닥을 쳤다. 내수는 좀 봐야 되지만 그래서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3분기 GDP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바닥을 쳤다고 GDP 오셔서. 순환 변동치를 계산해 보면 바닥을 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3.3%, 2분기에 2.3%, 그러니까 3분기는 2.3%보다 더 나아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조마가 있으면 아니, 나올 그러니까 거 순환 아닙니까? 변동치하고 그 숫자는 그대로 1대1로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만 아까 경기 순환 변동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건데 다시 한번 점검하게 보겠습니다. 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냐 이런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오전에 질의하면서는 저는 그동안에 기재부나 대통령의 이 상황 인식이 적절하냐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상황 인식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 정부의 기조는 건전 재정 하에서 긴축 재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전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전 재정이다. 네. 예. 건전 재정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달성을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수 부진에도 재정 지출 확대 이게 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 아까 박홍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량 지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 확대가 없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내년 예산안에서도 더 이제 재량 지출 증가율이 0.8%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엄청 작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긴축 재정, 소극 재정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 부채 증가 자체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건전 재정을 이야기하지만 건전 재정 목표 달성을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밑에는 문재인 정부, 위에는 윤석열 정부. 같은 기간입니다. 딱 개월수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28개월. 그래서 문재인 정부 64조 원, 윤석열 정부 149조 원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전망치를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2024년, 2028년까지 국가 재정 계획에 따르면은 올해 말까지 국가 채무 전망치가 1,161조인데 이미 1,167조 이미 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채무의 질이 적절한가의 문제인데 실은 이 예결특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적자성 채무가 많이 증가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자성 채무 자체의 비중이 22년도 63%에서 지금 67%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적자성 채무가 증가되는 건 결국에 국채 발행인데 국채 발행이라는 추경 형식을 띄지 않았을 뿐이 똑같다 이런 거고요. 적자성 채무에서 18년, 19년에 33조 증가했는데 작년 한 해만 50.4조, 올해도 한 70조 이상 증가될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전 재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건전 재정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재정 적자 문제인데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목표 달성 못했으면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그 목표 달성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이 자료들을 좀 정확하게 제공해달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분께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이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30조 세수 결손 대책을 좀 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난달 25일인가요? 25일에 기재부 체제실장이나 차관보가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다음 날 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하면서 보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6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국감 전에 보고하십시다. 꼭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은 2주가 지나도록 보고는 안 했고, 오늘 또 그 전에 중간에 제가 제2차관께 전화했었죠. 제2차관께 이거 보고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고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보고가 충분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희는 이 지금 현재 현안 보고 그 정도의 보고를 하면 이건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계속 내용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 더 좀 지적을 하면요. 그 감액 추경에 대해서 이게 마치 지금 하는 게 이상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의견이 다른데 저희가 뒤져보니까 2013년 3월 28일 당시 경제정책국장 답변이었습니다. 이 감액 추경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오히려 적절하다. 중장기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현 장관님이 그 당시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한 6조인가 10조인가 뭐그 전후로 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세수결손 발생한 거에서 감액 추경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장이 잘못됐으면 지금 사과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당시 입장이 옳았으면 작년에 56.4조 올해 29.6조 세수결손 발생하면 감액 추경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래서 이러면 실제 기재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게 소신이 있는 거냐 일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재정에 대한 기조가 뭐 독특하다. 세수결손에 대한 절차적인 개선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좀 진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세수 통계 문제가 아니라 세수 결손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국회랑 좀 진지하게 더 솔직하게 사전에 일찍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는 정책 기조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 목표 달성도 못했는데 왜 그걸 지금 그 표현을 해서 소국 재정,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제 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석 의원님 그 질의 의견에 추가해서 채무자 조정 적극적 채무 조정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에 전반적으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국가부채 통계를 보셨는데 GDP 대비 비율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전재정의 목표 달성을 저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적자가 누적된 것이 이번 정부에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 의무 지출 비율이 늘어난 것이 이번 정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책 기조를 전환하자는 말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고 재정 지출을 확장으로 하자라는 뜻으로 전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전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2013년도는 그때는 저희가 유럽 재정 위기 상황이고 당시의 감액 추경은 그 세입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입 경정에다가 플러스 재정 지출 확대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이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기재부에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 나와서 잠깐 뭐 좀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과거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합니다. 부채가 많았다, 힘들었다. 지금은 이제 과거 정권 탓 그만하십시오. 그 3년이 지나서도 과거 정권 탓하면 정권 내려놔야죠. 그리고 책임을 이제 넘겨야죠. 그게 아니라면 지난 3년 동안 뭘 이제 제대로 했는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얘기의 초점은 저는 세수결손 역대급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작년 1.4%도 문제인 거고 경제성장률 낮았다. 이제 계속 실질소득 떨어진 것에 대한 민생의 어려움, 내수가 어렵다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기재부 이거 반성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고 그다음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해서 긴축재정, 소극재정 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의 목표인 적자 문제는 해결 못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만 갖고 정가의 보도가 아니다. 이거 반성하고 뭔가 해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기조 변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하고 그다음 장관님께. 세입 추경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2013년도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연결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동안 이 논의했던 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세입 추경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 8월 27일에 제2차관 김윤성 차관께 질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추경 요건에 대해서 3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 이제 경제 침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실제 2013년도 3분기 마이너스 없었습니다. 그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5분기 연속 플러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추경했습니다. 세입 추경.
이거 틀렸습니까? 그 당시 했던 거 잘못된 겁니까, 차관님? 그 13년도에 세입 추경한 거는 그때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그때 경제가 안 좋았기 조금 때문에 전에 유럽 재정 위기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에 이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장관님도 그러시고 기재부 분들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까? 그게 말이 좀 비교가 된다고 보십니까?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입 경정에 대해서 그 작년 2024년 9월 26일 그 질의응답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훈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입 경정 추경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장관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랬죠? 세입 경정만 갖고 추경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세입 경정 실제 이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에 그 세입 경정 추경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을 하면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서로 이 신뢰를 갖고 토론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재부에 있는 분들께서 국회가 무조건 그 정부가 잘하고 있는 방해만 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또 토론하고 싶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같이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데 뭘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자료를 계속 숨기는데 어떤 걸 믿고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걸 계속 여기 뒤에 계신 분들한테 함께 묻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하시면. 네, 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다시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존경하는 오기영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대량 실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용어만 있지 그 데피니션이 뭔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체 그 잠재 성장률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 전체하고 비교를 해서 아마 그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면 다음에 또 이 논의할 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